정의가 어딨어요? 정의가. 정의는 없던 거예요. 2006년 3월 1일 국무총리가 골프를 치고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골프를 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 박세리는 골프로 나라 이름을 빛냈다. 그런데 왜 실세 국무총리가 물러나야 했을까? 그날이 3.1절이란 역사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으로 국가의 근대화에 성공한 일제는 19세기 말 군사력을 앞세워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했다. (1910년) 한일 병합으로 517년을 이어온 조선 왕조는 멸망한다. 친일 매국노들에 둘러싸여 일제에 저항하던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독살당한다. 조선의 백성은 통곡하며 분노했다. 일제는 이토 히로쿠니를 재관장으로 임명하고 용산에 정예 전투 병력을 비상대기시키고 인천항에는 조포를 쏜다는 구실하에 군함을 파견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에 3.1운동이 일어났다. 일제는 비무장 만세 시위를 총칼로 진압했다. 이것이 한일 병합문서의 이완용의 사인이다. 한일 병합 기념엽서다. 웅비하는 봉황을 배경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메이지 천황이 있고 초라한 풀잎을 배경으로 고종이 있다. (1907년) 일제는 신교육을 명목으로 황태자 이은을 일본으로 데려갔다. 철부지 어린이를 볼모로 잡아두고 철저히 일본화시키므로 조선 황실과 국민 간의 끈을 원초적으로 끊을 목적에서였다. 이 기록 필름은 1911년 7월 국내에서 상영된 최초의 활동사진이다. 일본 육군 중앙학교에서 황태자 이은이 훈련을 받는 모습이다. 이은의 생모인 엄비는 이은이 고생스럽게 훈련받는 것을 본 뒤 그 충격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진다. 육사를 졸업한 이은은 1920년 이방자와 정략 결혼한다. 그의 결혼에 분격하여 폭탄을 제조하던 조선 청년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1922년 장덕궁에서 어전 가래를 위해 귀국한 어느 날 이은의 아들 이진 왕자가 의문의 죽음을 한다. 이은은 군인으로 경력을 쌓아갔으며 1927년 1년여간 이방자와 유럽 순방 여행을 한다. 이은은 진급을 거듭하여 일본군 육군 중장에 이른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함으로 이은과 이방자가 누리던 황족의 영화도 폐허 속에 묻혔다. 1945년 해방이 되었건만 우리의 힘이 아닌 미국의 힘으로 된 것이었다. 미국은 전후의 새로운 냉전 체제를 이 땅에 세웠다. 노회한 정치인 이승만은 해방의 혼란과 건국 과정에서 구황실을 자신의 정적의 하나로 봤다.
그는 일제 때도 명맥을 유지하던 종묘 제례를 중지시켰다. 메가더의 주선으로 동경에서 이승만을 만난 이은은 귀국을 간곡히 희망했지만 이승만은 냉소적이었다. 더욱이 이승만은 이구의 미국 유학 여권조차 내주지 않아 이은의 가족을 무국적자로 만들어버렸다. 이승만은 평화선을 긋고 국내에서는 친일 인사들을 중용하는 이중성을 보이면서도 이은을 일제하에서 호의호식한 비애국자라 비난했다. 국내 정세는 급변하여 4.19를 거쳐 5.16이 일어났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젊고 패기만만한 박정희는 이은의 귀국을 허락했다. 그러나 이은은 이미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였다. 귀국하던 날 누군가 전하 한국 땅입니다 외치자 이은은 눈물을 쏟으며 대성통곡을 했다 한다. 이은은 보불 전쟁사를 전공한 군사이론가로 이름이 높았다. 인천 상륙작전 때는 메카도가 이은에게 작전 자문을 구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한국말을 잊지 않았으며 한국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상해 임시정부는 이은이 유럽 순방 시 한국의 황태자임을 밝히지 않고 망명을 기도치 않았으며 요녀의 미태에 혹하여 아버지 고종 황제의 뜻을 어기는 불충불효를 범하고 있다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동경 중심부에 위치한 그의 저택인 아카사카궁을 이승만에게 내놓는 결단을 내렸다면 지금 그가 살던 곳은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대사관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은은 불과 11살의 나이 때 볼모로 끌려가 철이 나기 전부터 일본식 교육을 받고 적국의 딸과 결혼하여 피를 섞어버렸으니 그는 일제의 식객에 불과한 신세를 면치 못했다. 학습원 시절 어린 이은은 창덕궁을 그리워하며 새를 즐겨 그렸다고 한다. 이은에게는 가족마저도 그를 볼모로 가두는 세상이었다. 그가 그린 새는 단 한 번도 자유롭게 날아보지 못했다. 국민은 그를 동정했으나 존경하지는 않았다. 왕으로서 조국에 대한 희생과 적국에 대한 분노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생 참을인자를 가슴에 품고 고난의 길을 산 영친왕 이은. 그는 이방자를 뒤에 두고 1970년 한많은 생을 마감했다. 이방자는 신고 있던 유리구두가 깨어진 비운의 신데렐라였다. 어려서부터 황실교육을 철저히 받은 이방자는 가장 유력한 황태자비 후보였으나 도련한 국내성의 지시로 이은과 결혼한다. 이때 천왕이 이방자를 불러 위로하며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1922년 귀국 시 첫아들 이진이 죽자 이방자는 고종의 독살에 대한 조선인의 복수라 생각하고 비탄해졌는다.
이방자는 이은과의 결혼을 국가를 위한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여필 정부의 길을 걸었다. 귀국 후에는 이은의 병상을 지켰고 사회사업에 혼신을 다했다. 누군가 물었다. 조국이 어디냐고. 이방자는 전하의 조국인 한국이 나의 조국이라고 잘라 말했다. 1982년 이방자는 한일 간에 가로놓인 역사의 강가에서 눈을 감았다. 여기는 덕숭산 수덕사. 나는 의친왕 이강이 만공 스님에게 주었다는 검은고를 보러 왔다. (1895년 10월 8일) 밤 경복궁에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자객 중에 한 명인 고바야카와는 다음과 같이 당시를 묘사했다. 나는 누가가 안으로 들어갔다.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보았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반드시 누워있는데 선열이 낭자했다. 그 옆에는 검은고가 굴러 떨어져 있고 여인의 피가 흘러 검은고의 몸통까지 적시고 있었다. 700년이 된 검은고는 아름다웠다. 고려 말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를 위해 만들었고 조선왕조의 보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의친왕이 만공 스님에게 준 것이다. 통곡하여 우리 2천만 동포에게 고하노라라는 유고를 남기고 상해로 망명을 시도한 의친왕 이강. 그는 1877년 고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다. 정치적 견제와 암투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강은 일제의 침략에 비분강개하는 열혈 왕자로 성장한다. 엄비의 견제로 그보다 20살이 어린 영친왕에게 황태자 자리를 내주고 미국으로 보내진다. 미국 유학 중 김규식과 교제했고 로스앤젤레스로 안창호를 찾아가 활동 자금을 전달하기도 한다. 아버지 고종이 독살당하자 하란사, 손병희 등과 3.1운동을 일으킨다. 3.1운동이 좌절하자 대동단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을 시도하나 신의주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사동궁에 연금당한다. 자유를 잃은 이강에게 남은 것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 경성의 황폐한 풍경이었다. 땅이 발소년 울려도 보았으며 철없는 저 사랑에 울기도 했더란다. 연지와 돈을 갈라 닷없는 얼굴 왜 청춘이 파스러진 것이세. 일제는 미국에서부터 이강의 스캔들을 날조하여 유포했다. 일경은 이강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했으며 그의 항일 행적은 은폐하고 유독 술과 여자 관계만을 과장하여 시중에 흘렸으나 이강은 보라는 듯 요리집의 영수증들을 총독부로 보냈다. 명월관 기생 이난양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 모두 의친왕 전화를 무서워했다. 겉으론 주색을 가까이 하는 것 같았지만 일제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있었다. 요리집에서 술을 마실 때도 권총을 옆에 두었다.
미화경부가 옆방에서 들으라는 듯 금지된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무섭기만 했던 전하의 상해 탈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감격하여 손을 잡고 울었다. 1930년 일제는 이강의 자기와 재산을 첫째 아들 이건에게 강제 상속시켜 그를 금치산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민중 사이에서 인기는 대단하여 항일의 상징인 거북선과 함께 이강의 사진이 고무신 광고에 등장하게 한다. 동경의 한 요리집에서 이등방문으로부터 조선의 왕위를 제의받은 이강은 치사한 인간아, 제왕의 자리가 그렇게 탐나더냐? 나는 술과 계집만 있으면 족하여이다 하며 술상에 올라가 이등방문을 향해 방뇨를 했단다. 그는 자객의 표적 속에 살았으며 14번의 암살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의친왕은 생모인 장귀인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했다고 한다. 평생 술과 여자에 빠져 산 망국의 왕자란 그에 대한 스캔들은 일면 사실이며 일제가 바라던 바였다. 혹자는 그의 부인이 몇 명이고 자식이 몇 명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늘 누가 남았는가? 쓰러져간 역사의 허망함 속에서 그 역사의 실체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끈이 바로 그가 남긴 핏줄들이다. 이젠 끝이야. 없어. 찾지도 말어. 찾지 진짜요. 찾지만 뭐 걔네들도 뭐 아는 게 뭐 있어. 아니 내놓을 게 있어야지. 방귀지 옷에도 방구하고 그러지. 뭐야 난. 아이 몰라. 어르신,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요? 일본이요? 난 몰라.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다 그렇죠 뭐. 뭐 왼손이 뭐니 할 것도 없고요. 난 그래요. 이제 그땐 그때대로 그때 시대대로 흘러가는 건데 지금 와서 왼손이 뭐니 할 것도 없어요. 난 지금 그때적인 좀 그래도 저거 해서 지금 대한민국 돼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안 취급하는 게 그게 싫어요. 어디쯤 그때만 뭐 일본 사람도 뭐 저거 한 건 없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 됐다면 그래도 왕족이라는 게 있어야지 하고 뭐 좀 저거 해야지 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더 못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났을 때가 아니에요. 못으로 나서요. 뭐 왕족이고 뭐 황녀고 뭐 황세손이고 그따구 거지 같은 소리가 어딨어요. 대한민국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이죠. 뭐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난. 그저 그렇죠 뭐. 내가 사니까 대한민국이지. 아, 진짜요? 혜택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바랄 필요도 없고 내 것 가지고 나만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참 일본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고 그때는 그때고 어떻게든지 침략해서 저희가 뺏었으니까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몰랐어요. 돈 그때 500원 어머니가 용돈 주면 그걸로 기노 양말 사서 신는 게 제일 낙이야. 돈을 몰랐어요. 돈을.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요. 돈을 몰랐기 때문에 돈 욕심이 없어. 돈을 남한테 저거 해야지 하는데 그냥 남한테 꺼지고 돈 못 받는 것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안 줘. 안 주는데 어떡해. 돈은 악한 사람들이 잘 버는 것 같아요. 아유 이것저것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성냥도 하고 그때 카바이트도 있었어. 카바이트도 하고 뭐 한다고 말장수도 하고 제주도 그때가 다 사기꾼한테 다 당해서 그냥 다 건지도 못했죠. 그리고서 지금 연희동산 15만 평이라는 게 지금 걸렸어요. 근데
김대철이라고 판사예요. 그리고 그 아버님 김한섭이고 그 사람한테 이제 우리